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릿지 대표 이재린. 저는 브릿지 부사장 맡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신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아예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었고요. 이거 레모네이드. 네. 그래서 같이 짠하시면서 보시죠. 아니 도대체 종신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유튜브만 쳐도 처음에 대부분 종신보험 해지하세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막 이러고. 다 그렇게만 나오니까 물론 자극적으로 썸네일 해서 조회수를 늘리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켰습니다. 사실 저는 일단은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부정적인 편인데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요즘 나온 상품은 그래도 좀 약간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일단 뭐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죠. 왜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을까?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해지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예기치 못한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인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그 보장에 대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저 보증 이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도 있고 추가 납입 같은 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뭐 잘하지 않았다던가 맞아요. 하고 나니 뭐 이제 5년 납, 10년 납이 저희가 볼 때는 제일 최저점인데 뭐 20년 20년 납. 납으로 하거나 심지어 뭐 종신년 납 이렇게 하는 것도 보니까,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저부터 10년 이상부터는 그냥 그냥 사망보장보험이에요. 철저하게 보장보험이고 뭐 수익률에 대해서 전혀 이제 기대할 게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가장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하신 거면 추가 납입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사망 보장금 보험금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 게 맞고, 근데 대부분의 저축성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그렇다면 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 납입을 하게 한다든지 납기를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큰 무리한 금액을 납입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망을 잡을 거면 종신보험을 20년 납으로 하는 게 낫고 보험금을 극대화시키는 게 낫고, 수익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상 저는 좋은 대안이 많긴 하다고 느꼈어요. 솔직히 수익 관점으로 보긴 그렇고 이게 사망 보장 플러스 그렇죠. 내가 언제 몇 년 뒤 시점에 목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 보장도 가져가고 목돈도 챙기겠다라고 그쵸, 했을 그쵸. 때는 저는 괜찮은 대안이라고 저도 이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데 사실상 제가 할 때는 이제 그냥 뭐 적금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10년 20년 돼가지고 적금을 이겼는데 20년 해가지고 적금 이겨 좋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길게 가져갈수록 표시상으로는 이익이 맞지만은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내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무조건 손해라고 저는 보는 편이긴 했습니다. 사실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고 설계사 고객들 다 간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아는 거는 보험사밖에 없죠. 보험사가 되게 잘 이용하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스타벅스도 좀 약간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해요. 카드를 주고 이제 하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건데 이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무이자로 그냥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커피 가격 나중에 올려도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한 게 아닌가. 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맞고, 네.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했던 설계사들이 이거를 저축으로 팔았을 때 고객들은 나중에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입을 하셔도 한 2, 3년 뒤에 만약에 돈이 급해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쵸. 내가 월에 얼마씩 냈던 게 있으니 돌려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내 돈 대비해서 받을 돈이 현저하게 거의 작은 한 상태다. 20% 정도 되겠죠. 한 30%.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미 고객들의 반감은 일어났고 내가 분명히 되게 큰 수익률을 보고 가입을 했는데 왜 받을 돈이 없지?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제안하는 그 설계사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이 상품밖에 다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 같긴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여러 보험사들 중에서 한 보험사가 특출나게 이유를 많이 준다라고 하면 이건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봐야 보험 안에서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다른 대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보험에서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제안을 고객한테 한 거죠. 2, 3년 뒤에 필요한 시점이면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단기 상품이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품만 제안받을 때 좀 아마 무리해서 가입한 것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무리해서 가입을 안 하고 적은 금액으로 오랜 기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는 상품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그 상품의 수혜를 가장 잘 입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고 기본 보험료 15만 원에 추가 납입 월 2배씩 해서 30만 원을 추가 납입해서 총 납입 보험료 45만 원을
2년간 딱 냈어요. 그리고 추가 납입은 2년 이후에 안 하고 그 이후에는 15만 원씩만 돈을 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되니까 해지환급금이 2% 이상이 뜨더라고요. 한번 인증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인증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거.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한번 또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지금 해약 환급금이 한 2,370만 원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중간에 100% 떴을 때 한 1,3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어요. 중도 인출이 아니고 약간 대출한 거죠? 네, 중도 인출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중도 인출을 하면 내가 냈던 돈에서 그만큼이 빠져서 3.25로 굴러가지 못하니까 약관 대출 이율이 그때 한 4%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최저 보증 이율이 3.25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한 4% 정도 됐는데 약관 대출을 받아서 그 1,300만 원을 P2P로 연에 한 12% 정도 되는 채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년째 하고 있나요 그걸? 2년 정도 됐죠 지금. 그럼 거의 그것만 해도 벌써 8% 정도의 그렇죠. 스프레드가 있었고 1,300만 원에 12% 해서 2년이니까 그 정도는 따로 수익을 본 거고 내가 낸 원금도 이 3.25로 굴러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적지 않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이용하면 대다수는 이런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팀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좀 약간 자랑을 하자면 맞습니다. 여러 대안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종신보험을 안 좋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는 효율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사망보장까지 필요하면 저도 제안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IRP라든가 보험 중에서 뭐 배당연금이라든가 저는 이런 걸 주로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은 저축이랑 투자 측면에서만 보면 그쵸, 이걸 하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다 싫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변액인데 수익률을 내가 중간에 봤는데 마이너스가 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그쵸, 건 알고 있지만 중간에 마이너스를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고 제 고객 중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상품이 나한테 200%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0.01%도 마이너스 나는 거 절대 싫다. 그쵸.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공실로 돌아가는 상품을 하시면 되는데 저축이랑 투자에 대한 대안은 상당히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약간 일정 부분 시간에 대해서 좀 묶어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두 번 짧은 수익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시 재투자하면 좋은데 어쨌든 중간에 이탈을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좀 약간 어느 정도 긴 시간에 묶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됐을 때 이게 목돈이라는 개념보다 내가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생겼다라고 해서 재투자를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게 투자에 대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종신보험도 그렇고 보험의 장점이자 단점이 오랜 기간 유동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 무조건 내야 돼. 내야지만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오랜 기간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한 달에 뭐 2, 30만 원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 써도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돈인데 이거를 그냥 장기간으로 내왔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목돈이 돼 있는 것 자체가 든든한 부분이 어쨌든 뭐 이제 자산 배분이 되게 그게 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그 종신보험이 그렇다고 많은 돈을 하기에는 사실 어쨌든 이제 감안했을 때 이거는 좀 이제 일정 부분 좀 둬야 되는 거고 핵심 투자는 다른 걸로 또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뭐 제가 요즘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볼만 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 몇 안 되는 진짜 괜찮은 상품이 간만에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목돈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거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왜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한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어디 생명에서 10년에 115%인가? 110%인지 115% 10년 딱 납입을 끝내면 110%의 이율을 주는 그런 상품을 환급금을 주는 그 상품을 출시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핫했었어요. 네 맞아요 핫했죠. 1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년 시점에 그렇게 110%를 주는 거고 대신 그 납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예 없는 상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핫했는데 핫했죠. 그걸로 아마 보험회사가 검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해도 이게 괜찮구나. 해도 괜찮나? 다 유지한다면 손실이 날 텐데 근데 가입자가 손실 났구나. 완벽하게 보험회사의 이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 나온 거는 10년 시점에 130%인데 심지어 중간에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을 좀 줘요. 옛날보다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10년 낼 필요도 없고 5년 납입을 하고
10년 차에 해지하더라도 130%니까 저는 이제 베스트가 5년 납입을 하고 5년 거치를 하는 것 그쵸, 자체가 네, 제일 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득이다. 왜냐면 어. 중간에 그만큼도 유지를 못하는 그쵸, 사람들이 네. 많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유지를 하면 무조건 고객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는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결과적으로 유지를 무조건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입을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상품 구조를 보니까 뭐 다 수익률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어디가 먼저 내놓고 시작했겠지만은 어떤 데는 뭐 7년 나입하고 3년 거치한 다음에 133%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어디는 5년 나입하고 10년 시점에 130%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다만 이제 어떤 회사를 고르냐보다는 어떻게 컨설팅을 받고 어느 정도 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시작하느냐를 좀 진단받고 맞아요. 해야 돼 적절한 금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제 초기에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배분을 좀 잘 하고 무리 없는 금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한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 거의 다 따라서 출시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5년 나입하고 5년 거치하는 거잖아요. 적금이랑 비교해 보면은 뭐 한 적금 4%짜리 중반대 이거를 이제 5년 동안 나입하고 또 이제 예금으로 바꿔서 한 4% 중반의 예금으로 하는 거랑 비슷한 한데 근데 7년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적금 5%, 예금 5%랑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을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제가 기존의 종신보험들 보니까 사실 장기 수익률은 2%대 초중반이어가지고 이거는 거의 이제 물가 상승도 커버 못하는데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들은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가치가 그런 것 있다. 같습니다. 네. 이거의 장점이 어쨌든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건데 그거에 플러스로 물가 상승률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납 종신보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단기 납입이긴 하지만은 단기간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해지하는 일 없게 부담이 덜한 금액으로 이제 하되 그리고 다른 대안도 같이 병행하면서 저축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건 소액으로 목적 자금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가입하시고 단기는 다른 투자나 저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이 있거나 아니면 또 따로 궁금하신 보험에 대한 게 있으면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